반란 선원과의 싸움. 그 후 로빈스는 두 사람의 통나무 배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아침 양젖을 짜고 있던 프라이데이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주인님, 배가. 뭐라고? 벌써 배가 돌아왔단 말이지? 로빈스는 급히 집에서 뛰어나와 뒷산으로 올라갔다. 망원경으로 바라보니 5km쯤 떨어진 앞바다에서 삼각도칠 단 보트 한 척이 섬을 향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배는 틀림없는 영국 배였다. 잠시 후 보트가 해안에 닿자 사람들이 상륙하였다. 모두 11명이었다. 한두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 같았으나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영국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아니,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두 손을 뒤로 묶인 사람은 3명이었다. 수상한데? 어쩌면 해적들일지도 몰라.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 묶여있는 3사람은 고급 선원임을 나타내는 금실 장식이 붙어있는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3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보통 선원인 듯 했다. 보통 선원들이 고급 선원을 묶어가지고 왔다면 무슨 반란이 일어났구나. 선원들은 묶인 3사람을 실컷 못살게 굴더니 그대로 내버려 두고는 큰 바위가 늘어선 저편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보트 안에는 2사람만이 남아 망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둘 다 몹시 술에 취한 듯 했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3명의 포로는 모래 위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도망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은 모양이었다. 저쪽으로 간 놈들은 어떻게 됐는지 조사해봐라. 로빈슨이 프라이데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프라이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짐승처럼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덤불을 따라 큰 바위 쪽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에 프라이데이가 돌아왔다. 그놈들 저쪽 숲에서 모두 취해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 됐다. 그럼 곧 싸울 준비를 해라. 이번에는 상대가 야만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했다. 로빈스는 급히 집에 돌아와 총을 준비했다. 긴 칼도 허리에 찼다. 프라이데이에게는 총을 3자루나 주었다. 이제 프라이데이도 총 솜씨가 놀랍도록 좋아져 어떤 적이든 겁을 내지 않았다. 저 3사람 곁으로 가자. 보트 안에 있는 놈들한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 3사람의 포로는 손발에 묶인 채 큼직한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었다. 여보시오. 나직이 부르는 소리에 3사람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로빈슨을 보고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고 했다. 로빈슨의 얼굴은 수염으로 덮인 데다 양가죽 저고리를 입은 모습이 그야말로 괴이해 보였다. 안심하시오. 난 당신들을 도우려는 거요. 로빈슨이 영어로 말하자 3사람은 더욱 놀라는 눈치였다. 놀랐습니까? 난 영국 사람입니다. 로빈슨과 프라이데이는 3사람의 손발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고 숲으로 데려갔다. 대체 어쩌다 이런 꼴을 당했습니까?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저 앞바다에 멈춰있는 범선의 선장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항해사와 손님이고요. 항해 중에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 배를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이 섬에 버려두고 갈 모양입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섬에 상륙한 자들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까? 2자루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선장님, 그들을 모두 죽여야 할까요? 아니면 항복을 받아야 할까요? 선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 중 부선장과 수부장은 몹시 나쁜 사람이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 중에는 할 수 없이 반란을 일으킨 자도 있습니다. 2사람만 해치우면 다른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2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2놈 다 범선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보트 안에 2 선원은 여전히 골아떨어져 있어 금세 꽁꽁 묶어 숲에 가둬두었다.
자, 됐다. 다음은 숲이다. 선장 든 세 사람이 앞장서고 그 뒤로 로빈슨과 프라이데이가 총을 겨누고 숲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런데 선장 곁에 있던 항해사가 발부리로 돌을 걷어차는 바람에 소리를 내고 말았다. 잠들어 있던 선원 중 한 명이 그 소리에 눈을 떴다. 그는 묶여 있어야 할 포로드가 무기를 들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 매우 놀란 모양이었다. 일어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눈을 떴다. 그러나 로빈슨의 총에서 불을 내뿜은 뒤였다. 2명의 적이 쓰러졌다. 한 사람은 죽고 다른 한 사람은 중상을 입었다. 총을 든 선원은 총 쏠 준비를 하고 총이 없는 선원들은 도망치려고 했다. 그때 선장이 소리쳤다. 모두 항복해라. 반항하면 모두 쏘아 죽이겠다. 총을 가진 선원이 총을 쏘려고 하는 순간 프라이데이가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달려들어 그 자리에 때려 눕히고 말았다. 나머지 3명의 선원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손을 들면서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좋다. 그럼 이제부터 반란자들 손에서 배를 찾는 일에 협력하겠느냐? 네, 맹세하겠습니다. 선장은 로빈슨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3사람은 내키지 않았지만 반란자들 편에 끼었던 자들입니다. 용서해 주시지요. 좋습니다. 하지만 얼마 동안 손발을 묶어 놓기로 합시다. 간단히 승리를 거둔 로빈슨과 선장 일행은 앞서 사로잡은 2사람을 합해 모두 5명의 포로를 앞세우고 일단 바닷가의 집으로 돌아왔다. 선장은 지금까지 살아온 로빈슨의 이야기를 듣고는 놀랄 뿐이었다. 로빈슨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나타난 것이 무엇보다 반가웠다. 본선에는 몇 명이나 남아있습니까? 로빈슨이 묻자 선장은 분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26명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부터 반란에 끼었던 자도 있고 위협을 받아 할 수 없이 낀 자도 있습니다. 로빈슨은 문득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나서 말했다. 해변에 있는 보트 밑에 구멍을 뚫어 적이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시다. 5명은 바닷가로 나가 보트 밑에 구멍을 뚫고 숨었다. 마침내 오는구나. 로빈슨은 만원경을 선장에게 주었다. 10명쯤 됩니다. 모두 총과 칼을 가지고 있군요. 보트를 지휘하는 자가 반항자 중 무서운 수부장입니다. 그 밖에 6명도 아주 거칠고 좋지 않은 놈들입니다. 로빈슨은 서둘러 반란 선원들과 싸울 준비를 하였다. 사람 수를 늘리기 위해 포로들도 우리 편에 넣어 싸워도 괜찮겠죠? 글쎄요. 5명 중 2명은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2명은 결박된 채 굴 속에 두고 다른 3사람은 부하로 쓰기로 했다. 로빈슨 편은 모두 8명이 되었다. 한편 적은 보트를 해변에 대고 일제히 상륙했다. 그리고 먼저 패들이 타고 온 보트를 보자 곧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배 밑에 큼직한 구멍이 뚫려 있고 키와 노가 모두 없어진 것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란 모양이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먼저 온 패들을 불렀다. 대답이 들리지 않자 이번에는 총을 일제히 하늘에 대고 쏘았다. 그래도 섬에서는 전혀 총소리에 반응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 무엇인가 의논을 하더니 보트로 되돌아가 섬을 떠나려고 했다. 그것을 숨어서 바라보고 있던 로빈슨과 선장은 속으로 아뿔싸 생각했다. 그들이 돌아가서 범선을 출발시켜 버린다면 범선을 되찾을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트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다시 기슭을 향해 오기 시작했다. 그들도 섬을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 싶어진 모양이었다. 이윽고 보트가 기슭에 닿자 8명이 상륙하고 2명은 보트를 저어 기슭에서 훨씬 뒤떨어진 곳으로 갔다.
그리고 2명은 노젓기를 멈추고 보트를 세웠다. 야단 났는데. 로빈슨이 중얼거렸다. 상륙한 8명을 해치운다고 해도 보트를 놓치면 소용이 없어. 2명이 본선으로 돌아가 알리면 본선은 곧 떠나버릴 거 아닌가. 그렇다고 저 2명을 총으로 쏘아 죽이면 총소리가 본선에 들릴 테고. 그 사이에 상륙한 8명은 큰 소리로 한패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래도 대답이 없자 그들끼리 뭔가 의논을 하더니 주섬주섬 다시 기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동료들을 찾는 것을 단념하고 그냥 돌아갈 생각인 듯 했다. 로빈슨은 좋은 꾀를 생각하여 선장과 의논한 다음 프라이데이에게 속삭였다. 프라이데이, 잘 듣고 내 말대로 해야 돼. 저쪽 산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저놈들을 부르는 거다. 저놈들은 모두 산속으로 유인하거든. 다시 이쪽으로 와라. 알겠습니다. 프라이데이와 항해사가 산 쪽으로 갔다. 8명의 선원들이 해변으로 되돌아와 보트를 타려고 할 때 산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어이! 프라이데이와 항해사의 목소리였다. 그 소리에 선원들은 산속으로 달려갔다. 그중 2명의 선원이 상륙한 해변까지 되돌아가서 보트 안에 남아있는 한 패를 불러 골짜기 안까지 보트를 저어오게 했다. 그리고 2 사람만을 보트에 남겨놓고 그들도 곧바로 산속으로 일행을 따라갔다. 로빈슨과 선장 등 6명은 살금살금 후미진 곳으로 다가가 보트를 살펴보았다. 남아있던 2 선원 중 한 사람은 기슭에, 또 한 사람은 보트 안에 누워 있었다. 선장은 먼저 기슭에 있는 선원을 총대로 때려 눕혔다. 그리고 보트 안에 대고 소리쳤다. 이봐, 살고 싶거든. 어서 항복해. 깜짝 놀란 선원은 와들와들 떨면서 대답했다. 항복합니다. 이 녀석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 놓도록 합시다. 프라이데이와 항해사는 로빈슨이 시키는 대로 기막히게 일을 잘 처리했다. 선원들은 동료들이 부르는 줄로만 알고 산으로 골짜기로 하염없이 헤매다가 깊숙한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그들을 내버려두고 산에서 내려온 프라이데이와 항해사는 보트에서 다시 로빈슨 일행과 합쳤다.